네, 김종효의 효리부동 코너로 이어갑니다. 시장에 잘 알려지지 않은 겉다르고 속다른 반전 매력을 겸비한 종목들을 찾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인포스탁데일리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또 인사드리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재미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전에 어떤 스토리 준비해 주셨을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숨겨진? 네, 우리가 종목을 살펴볼 때 이미 다 노출된 것을 가지고 뭐 측정하는 건 당연한 얘기지만 투자 관점에서 좀 길게 본다면 숨겨진 1인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투자를 늘릴 것인지 줄일 것인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너무나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종목의 숨겨진 1인치, 뭐 숨겨진 것도 아니지만 네. 어쨌든 지금 사람들이 별로 주의하면서 보고 있지 않은 그런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을 바로 공개해 볼까요? 어떤 종목인지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의 종목 주인공은 바로 SK하이닉스입니다. 요새 삼성전자와 함께 국민 애물단지로 전락했죠. 삼성전자는 뭐 6만전자, SK하이닉스는 로우닉스라고 별명이 붙었습니다. 뭐 속절없이 연일 무너지는 주가였는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많은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신규 투자자들 분들에서 살펴보면 업황 우려까지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현재 시점이 굉장히 투자하기 매력적인 구간이 아닐까라고 판단을 하실 것 같은데 위원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일단 중요한 것은 예측이 잘 안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뭐 보시는 분들의 애널리스트들의 뭐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고요. 그다음에 상황 자체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뭐 규제 이슈라든지, 그다음에 반도체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변수가 너무 복잡다단하게 전개되고 있어서 이것을 쉽게 예측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준비된 그림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디램 현물 가격 굉장히 좀 빠르게 떨어지면서 고정거래 가격을 크게 하회하고 있는데요. 자, 이쪽에 보시면 지금 지금 주간 단위로, 그다음에 월간 단위로 봤을 때 이 가격이 좀 빠르게 돌아서고 있다, 이런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돌아서면 이게 정말 올라가는 것인지 확신하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 내려간 가격으로 인해서 고정 가격, 거래 가격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도 쉽사리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길게 보면 무조건 좋은 건 사실인데, 짧게 봤을 때 뭐 이 한 2개 분기 정도, 6개월 정도의 전망 자체가 안 맞고 있다라는 것, 시장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은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가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는 분명히 낮은 건 사실이고 여러 가지 악재가 반영된 것은 사실이나, 지금 현재도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너무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보단 두 가지 측면으로서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내가 트레이더인지 정말로 장기적인 어떤 가치를 보면서 투자하는 사람인지에 따라서 투자 전략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두 종목 모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새로이 투자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믿고 사는 종목이었잖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많은 실망감을 줬기 때문에 의문점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SK하이닉스 어떤 포인트들을 보고 이 투자 매력을 찾아봐야 될지가 궁금한데요. 위원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먼저 트레이더 관점에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트레이더인지 투자자인지도 헷갈리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뭐 단기적인 뭐 1, 2개월 정도, 아니면 한 개 분기, 뭐 2개 분기 정도의 흐름을 예측하면서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투자자가 아닙니다. 트레이더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더는 철저하게 트레이딩에 걸맞는 어떤 전략을 써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이닉스의 역사적인 그 흐름을 보면 최악의 경우에도 PBR이 한 배 아래로 내려간 적이 별로 없는 양상이죠. 이번에 기록했던 저점 91,500원 정도가 하이닉스 PBR 한 배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악을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시장 자체가 크게 붕괴되는 상황이면 뭐 모든 종목 가리지 않고 하락하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봤을 때 지금 SK하이닉스의 PB 한 배 정도는 트레이더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한 매력적인 가격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V자형으로 항상 빠르게 올라왔다라기보다는 아래에서도 굉장히 헤매다가, 이게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짧은 기간처럼 보이지만 1, 2개 분기 정도로 보면 이 분기 안에서도 저점을 찍고 나서 또 굉장히 등락이 확대되는 모습을 많이 보였다라는 점에서 트레이더는
철저하게 트레이딩에 맞는 전략을 쓰는 것. 그래서 저점에 사서 단기 반등하면 다시 비중을 줄였다가 또 다른 종목으로 이동했다가 이 종목이 또 우리가 생각하는 락바텀에 왔다고 생각하면 또 투자하는 어떤 그런 빠른 좀 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만약에 나의 생각이 틀렸을 때는 또 바로 물러날 수 있는 유연한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SK하이닉스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조금 무거운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잘 살펴보면서 내가 트레이더인지 투자자인지를 판단해 보고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증권사에서 SK하이닉스에 대한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조금 나왔잖아요. 그런 만큼 접근하기가 참 어려운데 중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게 된다면 향후에 이 시장에 대한 전망의 핵심은 어떤 거라고 보실까요? 네, 결국은 반도체 주가와 반도체 전망이 한 두 개 분기를 사이로 놓고 선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주가 동향은 결국 2분기 후 내년 2분기 정도를 보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내년 2분기까지 가장 큰 우려사항이 뭐냐? 결국은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대만의 지금 ODM 노트북의 전망치를 보시면 지금 4분기까지 갔을 때 제로로 온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내년도는 계속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쪽에 지금 중국의 스마트폰도 확실한 어떤 반전의 계기를 찾아나가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디램의 어떤 주력 소비처라고 볼 수 있는 대만의 ODM 노트북 업체, 그다음에 중국의 스마트폰 출하,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부정적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당장 해소하기가 어렵다. 이건 어디까지나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더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 두 가지도 크지만 제일 큰 것, 바로 서버 부분이거든요. 다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IDC, 미국이나 중국의 IDC 전반적인 캐펙스가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게 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게 빠르게 늘면서 디램의 어떤 슈퍼사이클이 왔다 이렇게 예측했는데 지금 이쪽에서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물론 이게 모든 증권사가 동일한 의견은 아니지만 중국 쪽은 좀 빠르게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미국도 그렇게 생각보다 빠른 속도의 증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버 쪽도 그렇고 모바일 쪽도 그렇고 PC 쪽도 생각보다 수요가 둔화되거나 성장의 속도가 둔화된다면 과연 지금 투자하는 것이 적절하냐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투자자는 조금은 신중하게 갈 수밖에 없는, 여전히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좀 매력적인 가격이 계속 다가오겠지만 정말로 장기를 보고 투자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한 15만 원, 20만 원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재 구간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네. 이 얘기를 종합적으로 들어봤을 때 리스크가 빠르게 해소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증권사에서도 이익은 둔화하겠지만 주가도 바닥이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그렇다면 위원님께서 아까 스토리를 숨겨진 1인치라고 해주셨잖아요. 그 의미는 뭔가요? 네, 자, 숨겨진 1인치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준비된 그림 보시면 너무 이제 오래전 얘기라 이제 다 잊어버리셨거나 아니면 잠시 기억에서 지우셨을 텐데요. 내년 1월부터, 그러니까 1월일지 아니면 3월일지 지금 뉴스마다 약간씩 시기가 헷갈리고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만 SK하이닉스가 그동안 용인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라고 계획을 발표했고 이게 2018년도부터 추진되고 있던 겁니다. 그동안 뭐 용인시와 관련된 뭐 이슈들, 그다음에 안성시와 관련된 이슈들 때문에 굉장히 약간 더디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예정대로 내년 1분기에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러면 이것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청주는 낸드 플래시 쪽, 그다음에 이천 공장은 메모리, 그다음에 차세대 쪽은 이 용인으로 mon다는 그 전망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2025년도에 4개 라인 정도가 이제 출하를 시작한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에도 이제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기존 라인을 계속 보수하고 늘리는데도 돈이 필요하고 여기에도 이제 돈이 필요한 거죠. 근데 실적 전망이 막 춤을 추면 결국 여기에도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건 미래 성장성이기도 하면서 또 비용 발생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변수가 하나 더 더해지는 상황임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하이닉스의 큰 젖줄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하이닉스 실적이 안 좋아질 때 캐펙스의 증가로 인해서 비용을 또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되겠죠. 그게 바로 1분기부터, 내년 1분기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변수까지 고려해 봤을 때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이 아닌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기다려봐도 더 적절한 가격, 혹은 더 좋은 가격, 혹은
더 안전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SK하이닉스에 대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 보시거나 아니면 좀 더 여유 있게 시간에 투자하시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트레이더들은 분명히 살만한 가격에 온 것은 사실이나 투자 관점에서는 우리가 지켜봐야 될 몇 가지 변수들이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일단은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기 때문에 신규적인 진입은 조금 미뤄두고 지켜본 다음에 진입하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해 주신 거죠? 네, 그리고 투자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투자 거죠. 입장에서는 그리고 현재 가지고 계신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이 추세를 지켜보면서 조금은 답답하실 수도 있겠지만 잘 지켜보면서 SK하이닉스의 이 주가 회복을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효리부동을 통해서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인포스탁 데일리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빨간맛 2부도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